안녕하세요. 중부대학교 김한윤입니다. 오늘 저는 전염병과 세계 질서 변화, 까미 패스트와 코비드-19을 통해 본 보건행정학적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알베르 까미의 소설 패스트와 현대의 코로나 팬데믹을 비교하며 전염병이 사회와 경제, 그리고 보건행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가 현재와 미래의 전염병 대응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는 전염병이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 경제, 정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소설 패스트와 코로나 팬데믹을 비교하여 보건행정학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전염병이 개인과 공동체, 경제 시스템에 미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 및 정책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윤리적 선택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위기 상황에서 개인과 사회가 취해야 할 태도와 공동체 의식을 고찰합니다. 그 다음으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국가 간 협력과 보건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논의합니다. 이처럼 패스트 속 오랑시의 대응과 코로나 팬데믹 사례를 비교하면서 전염병 대응에서 보건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전염병이 초래한 사회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염병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먼저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조치로 인해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고립되었고, 이는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 불안감, 우울증을 경험하며 전염병이 단순히 감염병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엔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행, 요식업, 항공산업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실업률이 급증하고 경제적 불안정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하며 온라인 쇼핑, 원격 근무, 비대면 교육과 같은 새로운 경제 활동이 주목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까미의 소설 패스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소설 속 오랑은 도시가 폐쇄되고 경제적 위기가 고조되지만 위기 속에서 사회적 연대와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패스트는 전염병이 경제와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우리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공동체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할 점은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한 고통을 겪었으며 패스트에서도 경제적 약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전염병 대응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건행정적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 여러 나라가 대응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당시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에 전염병의 확산 속도와 그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병은 빠르게 전파되었고 각국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의료 자원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려 중증 환자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고, 의료진들은 방호 장비와 약품 부족에 시달리며 감염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진단키트와 병상의 부족으로 인해
확진자를 신속히 식별하고 격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전염병의 확산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각국의 대응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어떤 국가는 빠르게 봉쇄와 격리 조치를 시행했지만 어떤 국가는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며 대응을 주저했습니다. 봉쇄의 강도와 시행 시점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협력이나 공조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초기 혼란은 팬데믹의 충격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패스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랑에서 패스트가 발생했을 때도 정부의 초기 대응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정부는 사건을 축소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시민들과 의료진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부주의한 대응은 시민들 사이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초기에는 질병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이어가면서 감염이 극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의료시설은 과부하 상태에 빠졌고 생필품 부족과 경제적 타격으로 도시 전역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고 사회적 연대감이 점점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정부 또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으며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격리와 방역 지침을 따르며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례는 모두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정부와 시민 간의 협력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강렬히 보여줍니다. 코로나와 패스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은 의료 자원과 공급망의 적절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초기 대응의 실패가 재앙을 얼마나 심화시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결국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는 신속한 대응과 연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번엔 전염병 대응에서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 자원의 분배는 심각한 윤리적 도전 과제였습니다. 중환자실과 같은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누구를 우선적으로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의료진과 사회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를 안겼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자유와 공공안전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문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봉쇄 조치, 백신 접종과 같은 정책은 공공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었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고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패스트에서도 이와 유사한 도덕적 딜레마가 나타납니다. 패스트가 도시를 휩쓸면서 시민들은 서로를 돕는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하며 이기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인간 본성의 양면성을 드러내며 도덕적 선택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패스트 이야기는 결국 공동체의 협력과 연대가 전염병 극복의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코로나와 패스트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전염병 대응은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며 이 집단적 힘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음으로 전염병 대응에서 글로벌 협력과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협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일깨워준 사례였습니다. 국가 간의 정보 공유와 공조는 전염병 확산을 막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WHO와 같은 국제기구는 질병의 확산 경로와 예방책을 조율하고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목표로 하는 코백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연대를 촉진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은폐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공유한 사례는 위기 대응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국제적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패스트에서도 협력의 부재가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초기에는 정부가 여러 이유로 정보 공개를 주저하며 문제를 축소하려 했지만 이런 대응은 결국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정부와 공동체가 힘을 모으면서 비로소 전염병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는 단기적이고 국지적인 해결책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코로나와 패스트는 모두 전염병 대응에서 국경을 초월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 국가나 지역만의 노력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미래의 전염병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염병 대응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향이 필요합니다. 첫째, 보건 시스템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수적입니다. 의료 자원과 병원 인프라를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헬스케어나 원격 진료 시스템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병원의 과부하 문제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보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글로벌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국경을 넘어선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각국은 긴밀히 협력하고 국제적인 보건 협정과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자원, 정보, 기술을 공유하며 전 세계적으로 조율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감염병 예방과 조기 경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감지 및 추적 시스템이 미래 대응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초기 확산을 신속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이 전염병으로부터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평하고 포용적인 대응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각국은 국내적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제적으로는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통해 연대를 실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염병 대응의 미래는 기술적 발전과 글로벌 협력, 그리고 공정한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에 달려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향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다음 전염병 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전염병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보건 시스템의 취약점,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교훈들은 알베르 까미 페스트가 보여준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윤리적 선택과 사회적 연대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미래의 전염병 대응을 위해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적 협력과 혁신적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질병과 싸우는 것을 넘어 더 공정하고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